안녕하십니까. PPTPT의 이창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전으로 출품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수상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엔 당시 제가 출품했었던 공모전에서 저의 아이디어가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특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과학치안 경진대회에서 경찰청장 표창으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청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이 아이디어를 한번 특허를 내보자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력으로 스스로 특허를 내거나 혹은 제가 제 자비로 변리사를 고용해서 그 변리사와 함께 특허를 하게 되는 경우일 겁니다. 이때는 실패를 하더라도 100%제 책임인 거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수익은 제가 전부 다 가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경찰청에서 저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경찰청에서 변리사를 제가 원하는 변리사를 고용을 하거나 혹은 경찰청에서 소개해주는 변리사와 함께 일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때 만일에 특허에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도 저는 손해는 없습니다. 대신에 특허를 가지게 되었었을 때 저는 50만 원의 특허와 관련된 성과금을 받게 되는 거고 대신에 추후에 이게 상품화되거나 했었을 때 그에 대한 수익은 경찰청과 제가 50%씩 나눠서 가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만일에 없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해서 제가 전부 다 수익을 가지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괜히 잘못해서 결국엔 돈만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사실 그 특허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에는 다른 제가 본래 하고 있던 일들과 관련돼서도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좀 더 신경을 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경찰청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과 함께 그분이 이제 변리사로서 활동을 하시고 성공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50만 원만 받고 그에 대한 추후에 수익이 생기더라도 제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는 경찰청에서 가지게 되는 그 조건으로 해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만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 저에게 연락이 왔었던 변리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절대 특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증거판에다가 단지 QP 카드만 붙이는 거 말고 거기에다가 뭔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변리사분이 그건 당신께서 정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2주 정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다 보니까 변리사분이 저에게 준 시간을 처음엔 좀 허투루 썼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락이 와서 어떻게 그 사이에 많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들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쓴 면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변리사분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특허를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그 증거판에다가 QP카드 붙이는 거 말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좀 더 나은 아이디어로 무엇이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채널을 그동안에 쭉 봐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의 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야구를 보게 되었겠죠. 그러다가 야구 선수들이 이와 같이 야구 모자를 쓴다는 사실에 그 생각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증거판으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증거판의 경우에는 지금 보통 지금 흔히 말하는 시옷자의 형태, 그냥 시옷자의 형태로 어쩌면은 조명이 비춰질 때 역광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광이 들고 조명에 의해서 숫자가 잘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과학수사, 흔히 말하는 감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증거판을 조명이 비치지 않는 옆자리로 옮기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해봤죠. 따라서 증거판의 모양을 시옷의 모양이 아닌 Z자의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해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는 디귿자, 약간 찌그러진 디귿 상태의 모양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L자, 굽어진 L자의 형태를 가지고 이 위에다가 모자의 형태로 위에 하나의 선이 더 있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상의 문제로 역광이 들어올 때 이 위에 있는 디귿자의 위에 있는 것을 180도로 넘기게 되면 Z자의 형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Z자의 형태로 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야구 선수들이 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자를 쓴 형태처럼 빛을 가리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2주 뒤에 이야기를 했었더니 변리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추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2주 정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야구를 보다가 우리 야구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 병살타를 유도하는 경우에 1루수들이 2루를 거쳐서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다리를 쫙 찢으면서 받게 되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각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니은자의 이 니은자의 부분을 각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의 시옷자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니은자 형태에서 이 니은을 예각 혹은 둔각으로 만들어서 조명에 의해서 역광이 들 때 모자를 씌우거나 혹은 모자를 씌우더라도 빛이 역광이 들 때는 그 증거판의 각도를 조정을 하는 거로 빛의 반사로 인한 글씨가 안 보여지거나 큐피카드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걸 바꿔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리사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을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꾸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형태라든지 원뿔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변리사분이 또 그거는 너무 지금의 형태에서 틀어진 것 같다,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또 제가 여러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가 출퇴근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장우산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출퇴근을 하다가 우연히 3단 우산을 이렇게 눌러서 촥 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정된 안을 제가 그 다음날 변리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이 큐피 카드를 붙일 때 그 붙이는 증거판이 숫자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숫자 1을 1의 옆에 큐피 카드로 100% 블랙, 18% 그레이, 그리고
100%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큐피 카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클럽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불빛들이 많이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될 때 큐피 카드가 이 세 가지 색깔로 부족한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산처럼 이렇게 쭉 펴질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증거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변리사분이 그러면 밑에 있는 L자의 밑에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겠네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하면서 또 다른 안이 통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리사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아직은 뭔가 2% 정도 부족한 것 같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또 저는 여러 생각 끝에 이런 아이디어를 변리사분에게 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전에 컨닝 볼펜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학번의 앞에 구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볼펜인데 볼펜 이렇게 쭉 피면은 거기에 뭐 세계 지도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응용되어져 있는 볼펜이 있는데요. 그 볼펜 안에다가 글씨로 그 세계 지도 위에다가 아주 조그만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안에다 넣었다가 살짝 이렇게 꺼내서 보는 식의 그런 형태의 커닝 볼펜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선시대에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피는 족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거판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Z 모양의 지붕도 있고 똑같은 형태의 증거판인데 기존에 있었던 증거판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냥 번호가 있는 거지만 이 증거판은 그 증거판에 위에 롤러를 달아서 돌리면 숫자가 1에서 돌려서 2가 되고 돌려서 3이 되는 그런 식의 한쪽에 롤러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은색, 회색, 그리고 흰색의 큐피 카드가 있는데 돌리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큐피 카드의 색깔이 바뀔 수 있는 또 하나의 롤러를 다시 말해서 롤러로 돌려서 번호와 큐피 카드를 바꿀 수 있는 증거판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변리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러면 3단 우산처럼 펼쳐지는 증거판과 롤링 증거판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특허를 한번 출원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변리사분의 너무나도 많은 도움 덕분에 제가 특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특허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변리사분들이시고요. 그리고 변리사분들은 행정적인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코칭의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의 이 이야기들이 좀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특허를 받아가면서 느꼈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서 다른 것으로 접목하고 뭔가 생각의 크기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변리사분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옆에서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요거를 요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그래 많이 힘들겠다가 아니라 어쩌면 그런 F보다는 T의 성향에 가까운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코칭이 되어줄 수 있는 동료 혹은 가족이 있다면 그분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경진대회와 이 특허, 이게 PPT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PT PT의 이창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